네, 더 트롯 연예뉴스 이번 코너는요. 트롯계의 소식통, 연예부 기자들이 무한 정보력을 대방출하는 시간, 트롯계의 숨겨진 비화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기자들의 트롯 수다. 예슬 씨, 네. 저는 직업 군인을 하다가 네네. 그 트롯 가수의 꿈을 이뤘는데 예슬 씨는 그 아이돌을 하시다가 그쵸. 트로트로 이렇게 전향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 전향을 할 때는 네.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뭔가 어른들만의 장르, 어른들만의 음악이라는 선입견이 조금 있었을 네네, 성인가요라고 시기였는데 해서 네, 그렇죠.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음악은 네. 트로트구나. 트롯을 하기 전에는 노래방에서 신나게 부르고 막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였다면 네. 정말 어려운 노래가 트로트라는 장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로트 가수로 또 이렇게 전향하신 거 정말 후회는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고요. 일단은 네. 남녀노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그리고 또 아닌가. 행사장 축제 또 1순위가 트로트 맞아요. 가수들이잖아요. 그럼요. 빠질 수 없죠. 자, 근데 또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예슬 씨처럼 아이돌에서 그 트롯 가수로 전향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트롯 가수로 변신한 아이돌 출신 스타들입니다. 예.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또 우리나라 아이돌 분들 보면 정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표정 연기까지 정말 못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혹독한 트레이닝을 겪어서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돌 출신이신 트롯 스타들 보면 정말 완성도가 정말 남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이 트롯 가수로 활동을 할 때 장점으로 이게 작용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무대를 할 때 네네. 카메라를 찾는 것들. 아, 맞아요. 똑같은 그림은 별 같은 그림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그리고 또 맞아요. 노래만 하지 않고 퍼포먼스들을 맞아요. 할 때도 선벗기라든지 네. 열심히 배웠던 학습 때 그런 트레이닝의 결과물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리고 아이돌분들이 연습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요. 표정 연기 하나하나까지 다 맞아요. 연습을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연습량에 트로트라는 음악까지 합쳐지니까 그 시너지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스타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스타는요. 아마 이분 이름 들으면 이 사람이 아이돌 스타였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트롯계 신사, 트롯계 BTS 오빠 장민호 씨입니다. 사슴 형님, 네, 꽃사슴 형님. 사슴 오빠. 그댈 위해 모두 쓰겠소. 장민호 씨는 1997년도 아이돌 유비스라는 그룹의 출신인데요. 순수하게 데뷔 연차만 따지면 미스터 트롯 1에 출연을 했었을 때 네. 장윤정 마스터보다 더 선배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몇 학년이었지? 초등학교 4학년이었네요. 예슬 씨는요? 저는 한창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죠. 7살. 시소 타고 있을 때. 네네, 시소 열심히 타고 네. 있을 때. 지금까지의 이 큰 사랑이 받기까지 장민호 씨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비스가 데뷔했던 1997년도 가요계 상황 그야말로 전쟁터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잭스키스가 데뷔한 해잖아요. H.O.T의 인기도 하늘을 찌를 때였죠. 핫한 그룹. 네네. 맞습니다. 이때는요 그야말로 1세대 아이돌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스타들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신화, NRG, G.O.D 등등 와. 정말 대단한 심지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빅스타들이 대거 출동한 그런 해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비스가 안타깝게도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이 집을 마지막으로 이 비운의 활동을 마치게 되는데요. 뽕숭아 학당에서 장민호 네. 씨가 토니안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토니안 씨를 딱 마주친 장민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늘 정상에 있던 이 H.O.T를 보면서 언제쯤 나도 저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장민호 씨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2집까지만 발표하고 해체했으면 그 트롯 가수가 될 때까지 공백기가 그래도 조금 길었겠는데요? 그렇죠. 장민호 씨가 사실은 이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네. 참
꾸준히 감사하게도 열심히 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2004년도에 발라드 듀오 바람으로 또 데뷔를 했었어요. 이때도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트롯 가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누나라는 곡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곡이 또 빛을 보지 못하고 KBS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요, 렛미노라는 이 그룹을 만들어서 최종 우승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오디션 최종 우승도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그냥 올라온 게 아니다. 실력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요. 사랑과 전쟁에 또 단역으로 출연을 하기도 아, 했는데 이거 본것 활동도 같아요. 하신 곡. 이거 정말 사실은 요즘 짤로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실 텐데 장민호 씨는 이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했었던 활동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민호 형님, 우리 꽃사슴 형님 네. 언제 빛을 본 건가요? 드디어 2013년도에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이 곡이 히트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17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어서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이때도 트롯계 BTS다라는 이 애칭으로 불리면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게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즌 1 때는 출연자였는데 미스터 트롯 2에서는 마스터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또 MC와 게스트 등 정말 많은 방송을 종횡무진하면서 무려 2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해요. 광고도 무엇보다 10편 이상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매년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매진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인생 최대의 전성기는 지금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야, 원래 인기가 많으신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건 찐 노력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네. 어쩐지 가창력뿐만 아니라 감정 잡는 것도 남다르시고 네. 무대 퍼포먼스도 너무너무 엄청나시잖아요. 여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갈고 닦은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분은 어느 분이실까요? 90년대 아이돌 출신 트롯 가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바로 꽃미남 록밴드 Y2K의 고재근 씨. 알아요. Y2K! 많이 고민했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 노래 너무 좋아. 중학교 1학년 때 그 이후에 또 기쁨 슬픔도 나오고 예. 완전 팬이었죠. 약간 일본식 발음으로. 근데 이제 발음이 조금 새는데 흘려가지고, 그것도 매력적이었어요. 그게 매력이에요. 네, 1999년 데뷔한 그 한일 합작 록밴드였는데요. 그 한국인 고재근 씨와 일본인 마초 유이치 씨 그리고 마초 코지 씨로 구성된 맞아요. 3인조 록밴드였습니다.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뭐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그 세 분 다 진짜 엄청난 꽃미남이어서 네, 뭐 맞아, 맞아.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머리 스타일도 비슷한데요. 약간 따라해봤어요, 오늘. 락발라드 느낌으로. 발표하는 곡마다 가요 프로그램 1위를 휩쓸었어요. 맞아요. 네. 고재근 씨가 당시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탔었는데 뭐 공항에서 나올 때마다 팬들의 환호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항 마중 문화 있잖아요. 네네. 팬들이 이렇게 공항에 마중 나가는 문화도 Y2K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오, 좋죠. 고재근 씨는 그 미스터 트롯 출연 후에 사랑의 카우보이라는 곡을 발표해서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록밴드 출신답게 그 록 장르를 접목시킨 트롯곡이어서 고재근 씨만의 개성이 네. 한껏 담아낸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 고재근 선배님도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데 마초 유이치 씨랑 마초 코지 씨 근황도 네네. 좀 궁금하네요. 더 강혜수 씨 스타일인가 봐요. 네. 잘생기셨네요. 네. 현재 그 마치오 코지 씨는 일본에서 의류 브랜드를 운영 중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마치오 유이치 씨는 그 새 밴드를 결성을 해서 활동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마치오 형제는 그 Y2K 해체 이후에 일본에 돌아가서 스웬키 덩크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2019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2015년에는 또 내한 공연까지 했다고 해요. 와, 내한 공연까지 했다고요? 네네.
와, 이참에 그 세 분의 그 트롯 무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정말 반가울 것 같은데 그럼 또 저희가 바로 가고 취재를 하죠. 예. 참을 수 없죠.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아이돌 출신 트롯 가수 누구인가요? 네, 저는 이제 90년대 지나서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대에 활동했던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걸그룹 파파야 기억하세요? 오, 한 당연히 번, 두 번, 알죠. 세 번, 네 번 말해. 네, 맞습니다. 전혀 지겹지가 않은 걸 뭐. 야, 그때 그 노래 나올 때 제가 피자집 전단지 돌렸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그때 상황을 다 알아요. 아 잠깐만 주크박스세요? 아니, 팀 이름만 아니. 나오면 바로 근데 원래 그거 있잖아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내가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걸 했는지 기억나잖아요. 노래의 힘. 그때 저 피자집 전단지 뿌리고 있었어요. 이야.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사랑 만들기. 내 얘기를 들어봐. 스마일 스마일 등 추억 속 아이돌 히트곡의 주인공이죠. 당시 파파야에서 메인 보컬이었던 조은세 씨는 당시에는 사실 다른 이름을 쓰셨어요. 본명인 조혜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히트곡도 남기고 그리고 서울가요대상에서 신인상 후보에까지도 올랐거든요. 네, 정말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당시도 또 그 장민호 씨랑 비슷해요. 유비스 때랑 SES, 핑크, 샤크라는 쟁쟁한 팀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 기간을 끝으로 해체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히트곡이 많은데 1년 6개월이라니. 사실 저도 날개 시절 윙스 때 1년 5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날개 너무 시절. 공감이 되고 너무 안타까운데 당시에도 아이돌로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았네요. 장민호 씨가 그랬듯이 조은세 씨도 파파야 해체 이후에 방송을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영화 관련 매니저에게 근데 사기를 당한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도 참 황당한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촬영팀이 네. 참여하는 작품이라고. 네, 이러면서 조은세 씨가 주인공인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헐. 네, 근데 이 영화를 함께 하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내라. 근데 이게 말만 들어서는 이걸 왜 속나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요구를 하신 분이 조은세 씨가 4년 정도 되게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봐왔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연예계 복귀가 간절했기 때문에 덜컥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니 보통 그 출연자에게 이 계약금이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반대로 그냥 벼룩이 간을 빼먹지. 와, 진짜 어지간하다 진짜.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조은세 씨는 가수의 길만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굳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파파야 활동 뒤 이제 13년 만인 2014년에 트롯 가수로 이제 마침내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조은세 씨는 MBC 가요 베스트 신인상, 연예예술상 성인가요 부문 여자 신인상 등을 수상하면서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됐습니다.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만큼 정신력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네. 다음 소개해 주실 가수는 누군가요 혹시? 네, 저는 2010년대 활동했던 걸그룹 출신 트롯 가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 있으신 분이에요. 바로 트롯 다람쥐 강혜연 씨입니다. 네. 강혜연 씨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우리가 아는 그 EXID 초창기 진짜요? 멤버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딱 2개월만 활동을 하고 이 학업을 이유로 이 활동을 중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주행 수혜를 누리지 못한 분인데 그로부터 1년 후 다른 소속사에서 이 베스티라는 걸그룹으로 또 한 번 걸그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티로 활동할 때 이때 트롯 앨범을 내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회사의 재정 문제로 이게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백기가 생기게 됐는데 그 공백기가 꽤 오래 가서 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혼자 카페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동대문에서 옷을 떼서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강현 씨 우리 가창력도 엄청나고 끼도 정말 충분하신데 아이돌로 살아남기가 진짜 이게 하늘 진짜 별따기인 거죠. 아 맞아요. 또 혜연 씨 같은 경우는 저랑 그 베스티 활동할 때 날개 시절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다음 무대 막 기다릴 때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서바이벌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되게 트로트에 애정도 많았고 네네. 너무너무 우리 누구 하나 잘 되면 서로 끌어주자. 아 근데 지금 두 분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각오를 다졌던 생각이 나면서 너무 그렇네요. 잘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알잖아. 우리 고생한 거 알잖아.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마. 네, 저희가 또 90년생 강씨 강자매예요. 맞아요. 아, 그거 왜 찡하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요? 웬일이야.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진짜 눈 촉촉해지셨어요. 근데 진짜 두 분 다 정말 지금 뭐 정행무진하고 계시고 예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트롯 연예수 하고 계시잖아요. 더 트롯 연예수 안방마님이시죠. 와. 우리 MC도 왜 이렇게 착해요. 지금 스튜디오에서만 보이는 건데 정말 두 분 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번만 네네. 실패해도 힘든데 사실 두 번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배로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쪽은 청산을 하고 2018년 트롯 가수로 정식 데뷔하게 됩니다. 이 꾸준하게 활동을 하다가 미스트롯 2에 출연을 하면서 대중에게 그때 확실하게 얼굴 알린 것이죠. 원래도 못하는 게 없었지만 트롯 무대에 오를 때 정말 매력이 100%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혜연 씨가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사실 이분은 내추럴 본 트롯 같은 느낌이 있어요. 트롯에 피가 흐르는 분인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아버지가 트롯을 좋아해서 왜 기동량이라고 하죠. 트롯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걸그룹으로 활동할 때에도 이미 트롯 서바이벌에 출연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트롯과 워낙 관계가 원래부터 깊었던 분인 것이죠. 그래서 엠넷에서 방영한 이 트로트 X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때 강혜연 씨를 알아본 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 소속사 대표인 최용수 대표인데요. 이 걸그룹 소속사와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 대표님이 강혜연 씨한테 연락을 해서 너는 무조건 트롯이다. 바로 성공한다. 우리 계약하자라고 해서 강혜연 씨도 알겠다고 해서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혜연 씨의 얘기를 들으니까 뭉클하기도 하고 네. 오늘 기자들의 트롯 스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실 분이 남아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라이징 스타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 씨인데요. 하나보다 둘이 좋아 원한다면 내게로 와 성민 씨가 트로트 가수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어요. 아마 가장 따끈따끈한 신인 트로트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 5월 10일에 사랑은 따끔 내 맘이 따끔따끔 흔들려 사랑이 따끔따끔 성민 씨 슈퍼주니어 멤버로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다가 2014년도에 뮤지컬 배우 김사은 씨랑 결혼을 하면서 잠시 활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후 성민 씨 슈퍼주니어 곡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솔로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이 가수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민 씨가 슈퍼주니어 때보다는 아무래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적어졌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성민 씨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무대에 못 서다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노래라는 것을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그 걱정이 확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되고 싶었던 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연예인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런 가수가 꿈이었던 거기 때문에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번뜩 했었다고 해요. 사랑이 따끔. 아주 따끈따끈한 이런 곡인 것 같은데 아무튼 글로벌한 활동을 했던 아이돌인 만큼 반응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콜롬비아 등 이 전 세계 6개국에서요 1위 소식을 알리게 된 건데 이거 엄청난 쾌거잖아요. 요쪽 지역 약간 공통점 찾으셨나요? 요쪽 지역에서 사랑을 받았었던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장르 자체가 라틴 트롯이라고. 그렇다 맞아, 보니까 남미 쪽.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 나라의 팬분들이 빨리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팬들의 사랑을 받기 충분한 곡이고 그리고 성민 씨가 이미 글로벌하게 사랑을 받았었던 분이기 때문에 K-트롯의 그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네. K-트롯. 네네. 맞습니다. 또 성민 씨는 얼마 전에 저희 도전 트롯 라이브에서 시원하게 노래를 불러주고 가셨거든요. 가슴은 아파
거야 7월 17일에 방송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